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4월 하락에 반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하락하고 있는 증시 반등 없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준비해 봤으니 영상 시청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세 번의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의 영상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박한 시장 속에서 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실시간 뉴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 속보라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원래 하는 김에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접속 가능하시니까 많은 분들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된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지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지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리얼 미국 주식 다른 것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 어려운 증시 속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이런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들의 댓글 응원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더욱더 많이 응원해 주실수록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기 어려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쉽게 정리해서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버튼, 따봉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 정리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최근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증시의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비둘기적인 돈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멘트를 하는지 봤는데 연설에서 특별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4월에는 반등 없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전망을 하는지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냥 떨어지는 현재 증시 상황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심각한 대량 장기 경기 침체는 원하지 않아요. 잠깐 경기 침체 분위기가 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분위기를 원하는데요. 왜 그런 것이냐? 2026년도 트럼프 정권은 다시 한번 중간 선거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금 현재 자신들의 국회의원들,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경기 회복 못 시켜놓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 정확하게 2016년도 11월 전까지 경제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다.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증시는 잠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눌림목 자리를 잘 응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4월에는 마냥 조금씩 계속해서 흘러내리겠지만 5월달, 6월달을 거치면서 증시가 단기적인 상승세를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겉핥기식으로 알아가는 것보다 제대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나중에 세상 조금씩 이 뉴스가 변했을 때 상황이 변했을 때 대응하기 좋겠죠.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께서 꼭 들으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필요 없는 내용은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보복 관세를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4월 10일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넘는 관세를 매겼는데 그에 비해서는 적당한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만은 그에 비해서는 좀 약한 수치를 발표했죠. 저는 요 수치 자체가 최선을 다한 수치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세를 매겼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히토류 관련된 규제를 또 내놨고요.
그리고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제재를 가했고 드론 업체 등 11개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관세, 지금 현재 전쟁을 이제 모두 다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자 지금 증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줬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구해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월 의장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발언 가능성인데요. 정확하게 토요일 지금 이제 오전 이 12시 20분 새벽이죠. 새벽 12시 20분쯤에 25분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연설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없었습니다. 다른 내용들 다 읽어보셔도 좋겠지만 이 내용만 보셔도 됩니다. 다만 금리 인하 등 통화적 조정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건 바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는데 이것까지 없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증시는 더욱더 엑셀을 밟고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현재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저는 4월 증시가 계속되는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같이 폭이 깊진 않아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세요. 사실 오늘 영상 이게 핵심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2025년도 이번 연도에 미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올해 3조 달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오시죠? 3조 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냐?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대략적으로 4,384조입니다. 굉장히 크죠. 4,384조. 뭐 최근에 환율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봐도 어마무시한 양의 채권이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채권을 최대한 낮은 금리에 재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까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기 전까지 관세 분위기를 만들기 전까지 이 채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실제 이 채권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직전에 바이든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든 정권에서 넘긴 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실제 보시면 2000년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바이든 정권 주도하에 단기 채권 발행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나 작년에 심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재정 적자 1조 8천억 달러로 그중에 이제 이자 비용이 34%에 달했는데요. 굉장히 크죠. 적자의 34%가 이자 비용에서 나온 겁니다. 2024년도 단기 채권 발행 2023년 대비 28.5% 급증. 뭐 다양한 명분에서 뭐 지금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신속한 재정, 운영 자금 마련 필요성 탓에 재무부는 최근 몇 년 새 단기 채권 발행 비중을 늘려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진 채권이 터질 위기에 처해 있다. 실제 이런 채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채권들이 2025년도에 재발행되어야 된다. 단기 채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 이 채권들이요. 바로 이번 연도 2025년도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나 4월 1, 2, 3, 4, 5월 달까지 6월 달도 애매하긴 한데 한 5월 달 정도까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전까지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이제 첫 번째 이게 요인인데요. 요거 전체적으로 낮춰야 되는 건 이해가 됐는데 특히나 4월 달에는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는 특히나 더 낮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최근 2025년도 이번 연도가요. 미국 재무부가요. 채권 발행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부채가 한도로 찰 때까지 차서 미국 재무부는 돈을 찍어내고 싶어도 채권 발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TGA 잔고라고 하죠.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돈을 갖다 쓰는 건데
2015년도 들어서 보이십니까? 재무부의 잔고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달에는 보통 법인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중간 납입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 뭐 개인들이 내는 세금들이 일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살짝 반등은 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4월 15일까지 아마 다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다 들어왔으면 들어와도 아마 적절하게 채워야 만큼 못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재고 자체가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데요. 이게 바닥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채 한도 협상을 해도 문제입니다. 왜? 지금 원래 지금 2025년도 들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6월 달까지 채권 발행을 원래 매달 쪼개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채권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나면 과거에 못했었던 채권 지금까지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채권 발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원래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밀려 있었던 뭐 2월, 3월, 4월, 5월, 6월 만약 6월 달에 한다고 하면 6월 달까지 못했었던 채권을 한 번에 발행하면서 이 TGA 잔고, 미국의 재무부의 통장 잔고를 채워놔야 돼요. 그러면 채우는 과정에서 비싸게 금리를 주고 이 채권을 발행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싸게 발행하고 싶어 하겠죠. 부채 한도 협상이 미뤄지면서 재무부 채권 발행을 못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낮은 금리에서 채권 발행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히나 부채 한도 협상 전까지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주기 위해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 이번 이제 그 현재 관세 전쟁에 대한 협상이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 채권 금리를 보시면 2024년도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굉장히 싼 수치가 아니에요.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한 수치예요. 작년하고 좀 다를 게 없거든요. 더 저렴하게 발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지금 이제 작년에 왔었던 2024년도 8월달, 7월달, 8월달에 왔었던 요 정도 부분까지는 못해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트럼프는 그래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했고 세상을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이틀간 월가에 6조 6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사저로 이동해서 골프를 즐기며 경제 불안에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빨리 협상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4월 달 내내 증시가 계속해서 더 추가적인 하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유일하게 제동해 줄 수 있는 파월 의장은 발을 빼버렸죠. 손발을 빼버렸고, 난 금리는 안 한다고 선언해 버렸고, 그리고 유일하게 트럼프 정권이 유일하게 증시 하락을 막을 키워드인데, 굳이 빠르게 지금 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니면 이대로 4월 달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과도 같은 엄청난 하락폭은 아닐 겁니다. 좀 완만해지긴 할 텐데 그래도 4월 달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뭐 하루 이틀 조금씩 할 수 있어도 계속되는 하방의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대로 정말 심각해질까요? 정말 어려워질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이제 걱정이시죠.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크게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4월 달이 힘들다는 거지 그 이후에 5월 달, 6월 달 계속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장기 경기 침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인데요. 주가 폭락에 퇴직연금이 증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내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젠 일을 안 하고 정말 퇴직연금에 현재 뭐 의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퇴직연금이 없어지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은 어찌어찌 버틴다고 해도 2026년도 11월 3일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까지는 중간선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이 경기 침체를 단기적으로 만들어 놨다가 경제 회복을 저는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부터
바로 경기 침체 분위기를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나 부채 한도 협상 이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뤄진 내용인데요.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정책 통과를 위해서 통과겠죠.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책 통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5월에서 8월 사이 하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통 미국은 상원, 하원 이 두 개의 기관을 통과해야 뭐 순서가 어떻게 되든 결국 통과해야 결국에는 모든 법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 그죠? 그럼 도대체 이 내용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인하 연장과 세금을 인하시키는 법인세 인하한다고 했죠. 법인세. 기업들을 살려주는 법인세 인하와 부채 한도 인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예산 결의안은 부채 한도 협상이 이뤄져야 채권 발행 많이 해서 경기 부양책, 뭐 인프라 정책, 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더 펼칠 수 있어요. 예산안 결의안은 51대 48로 통과되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일부가 던졌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2025년 만료 예정인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향후 10년간 1.5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허용합니다. 올해 여름에 재무부가 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방 차입 한도를 5조 달러 늘리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 법안이 언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 먼저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5월 달, 6월 달쯤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의원들,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법안은 그 이후에 나오게 될 가능성, 8월 달 안쪽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고 하원에서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양책이고요. 두 번째 부양책도 있습니다. 당초 올해 7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대형 은행의 자금 요건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적인 자본 규칙인 바젤3 최종안을 축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2009년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양적 완화 돈을 뿌릴 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서 무제한 대출 증폭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거품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풀면서도 너무 과도한 거품이 끼지 않기 위해서 은행들한테 뭐 무자비하게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규제를 넣었던 내용입니다. 간단한 그래요.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 바뀝니다만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규제가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금융 규제 완화겠죠.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 사실상 양적 완화와 비슷한 아마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어도 준 양적 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에 가장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형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인수합병하고 싶어서 난리치고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뭐 무슨 기업 합병한다고 하면 여러분 반독점 조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2024년 이전에 완화된 M&A 정책으로 폐기될 가능성. 과거에 이제 최악의 사태, 결국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 은행 금융 시스템 혁신을 주장하는 미셸 보먼의 연준 부의장 자리에 지정한 것이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큰 틀짝의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온 적이 있죠. 앞서 위에서 보셨던 두 번째, 이 바젤 3 최종안을 축소하거나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다양한 재정 정책을 지원할 준비, 그리고 금융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들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인수합병 M&A에 대한 규제 완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계속되는 하락보다는 잠시 경기 침체가 왔다가 다시 한번 상방의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시기가 언제다? 2025년도,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7월 달 이후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 회복을 만들어 놔야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트럼프 정권도 중간 선거에서 뭐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다시 회복을 해놔야 어떻게든 회복시켜놔야 싸울만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지표 발표 일정은요 별게 없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는데요. 이미 파월 의장이 이미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말해놨기 때문에 연방 경기 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는 별거 없을 것 같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는 뭐 일단 이번 달까지는 무난하게 저번 달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4월 달 말고 5월 달부터 본격적인 물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 나오면 또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나온 지표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별거 없고요. 원유 재고도 별거 없고 목요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요거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금요일 날짜로 또 영상 계속 올려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중국 보호관세 증시 추가 하락하는데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했다? 이제 발을 뺐다. 손발을 뺐다. 그래서 증시는 추가 하락이 나왔다.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제대로 된 발언 안 했으니까요. 그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4월 달은 계속 하락할 것 같다. 왜냐하면 관세 협상 빠르게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너무 유리하거든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도 채권 발행 많이 해야 되는데 싸게 해야겠죠. 바이든 정권에서 넘겨놓은 굉장히 많은 채권, 단기 채권 발행을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재정 적자를 위해서는 해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마냥 악재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2016년도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 적당한 경기 침체 이후에 상승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부양책은 뭐 금융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다양한 재정 정책들을 통해서 아마 부양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확인되셨죠?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들 우리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만 잘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뉴스들을 위주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상세한 수급에 대한 분석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직전 영상에 저희가 또 자세한 이 수급 분석을 통해서 또 해놨거든요. 직전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리얼미국 주식 실시간 무료 해외 뉴스 입장을 할 수 있게 또 만들어놨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접속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증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증시 하락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니까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현재 계좌를 보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비슷한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공포와 여러분들께서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하고 반대로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탐욕과 공포의 사이를 여러분들께서 휩쓸리지 마시고 잘 여러분들께서 이성을 잡아 나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힘든 경제 상황에도 힘든 증시 상황에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함께 그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의문이 드는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 분들 댓글 제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수정해서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의견과 같든 다르든 다양한 댓글 달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유익한 영상들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